대한민국 동서남북 모든 부동산 정보는 네오비 동서남북에서. 안녕하세요. 네오비 동서남북TV 광미나입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규제가 점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허락받고 집을 사야 하는 상황과 거의 다를 바 없는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지금 바로 박정재 공인중개사님과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정재 공인중개사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백년산나라 대표 박정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백년산나라 대표 박정재입니다. 오늘은 2020년 10월 19일 보도자료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드릴 내용은 규제지역 내 주택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게 6.17 대책 때 나왔던 얘기인데요. 이 6.17 대책 때 금액과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게끔 하겠다. 법인은 다른 양식의 자금조달계획서랑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할 수 있게끔 만들겠다라는 내용의 후속 조치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보도자료로 통해서 나온 건데요. 한번 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도자료를 보시면 규제지역 내 주택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 제출 대상 확대, 법인 주택거래 시 특수관계 여부 등 밝혀야 라는 내용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주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이 주요 내용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토기과열지구와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거래 신고 시 거래 금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게끔 만들었고요. 증빙자료 제출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토기과열지구 내 주택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항목별 객관적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법인거래 신고 대상을 확대했고요. 법인이 주택거래 신고 시 별도 소식을 통해 법인의 등기 현황, 거래 상대방 간 특수관계 여부, 주택 취득 목적 등 추가로 신고할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법인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법인이 주택의 매수자로 신고 거래할 적에 거래 지역 및 거래 금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국무회의를 통과했고요. 동 개정안은 대통령의 재가 및 공포를 거쳐 10월 27일부터 화요일 날 10월 27일 화요일부터 진행이 되는 내용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2020년 6월 17일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대충 이런 내용인데요. 그 중에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을 확대했고요. 증빙자료 제출의 대상도 확대했고, 법인 주택 거래 시 특수관계 여부 등 신고사항도 확대를 했습니다. 법인의 주택 매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확대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를 토기과열지구 내에서는 자금조달계획서가 3억 원, 그 다음에 비규제 지역에서는 6억 원 이상의 거래 시 자소서를 제출하였어야 합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되고 있던 게 개정이 돼서 규제 지역 내 모든 주택 거래 시에 자소서는 다 제출해야 되는 거죠. 비규제 지역에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6억 원 이상의 것만 자소서를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규제 지역 내 자금조달 계획서의 대상이 3억 원 이상의 주택으로 제한되어 있어서 해당 지역 내 저가주택의 경우에는 자금 출처 조사 등의 실효성 있는 투기 수요 대응의 한계가 있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글쎄요, 지금 서울 제가 있는 지역에서는 3억 원 이하의 물건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3억 원 이하의 것도 다 살펴보겠다고 하니까 한번 살펴보셔야 하겠습니다. 토기과열지구와 그 다음에 조정지역 대상에 대한 현황이 들어가고요. 저희는 서울 지역이기 때문에 서울은 무조건 다
자금 조달 계획서는 무조건 무엇을 거래하시던 자금 조달 계획서는 제출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증빙자료 제출 대상도 확대가 되었습니다. 자금 조달 계획서뿐만이 아니라 자금 조달 계획서 기재 내용에 대한 객관적인 진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현재는 초기과열지구 9억 원 초과주택 거래 시에만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됐는데요. 이번에 바뀌는 것은 모든 거래에 대해서 증빙 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아까 전에 3억 원 이하의 매매의 경우에는 자금 조달 계획서 및 자금 증빙에 관련된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 이러한 상황으로 오게 된 것이죠. 증빙 자료는 실거래 신고 시 매수인이 자금 조달 계획서 작성 항목별로 거짓 없이 기재해야 하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필요한 증빙 자료들이에요. 예금액에 대해서는 예금 잔액 증명서, 매각 대금에 대해서는 잔고 증명서, 증여 및 상속은 신고서, 납세 증명서, 현금 등 그 밖의 자금은 소득금액 증명원,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 등이 필요하고요. 부동산 처분 대금에 대해서는 매매계약서나 임대차 계약서 등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입금에 대해서는 금융거래 확인서, 부채증명서, 대출 신청서 등을 통해서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야 되고요. 임대보증금은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그 다음에 회사 지원금, 사채, 기타 차입금은 이 차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들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법인 거래 신고 대상 확대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법인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을 막기 위해서 법인의 거래 신고 확대가 있었습니다. 법인이 주택 거래 시 신고 시 기존의 일반적인 신고 사항에 더하여 법인 등기 현황, 거래 상대 간 특수거래 여부, 주택 취득 목적 등을 추가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거래 당사자 간 인적 사항과 계약 체결일, 중도금 지급일, 잔금 지급일도 기재해야 되고요. 거래 대상 부동산 등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및 종류 등 모든 것들을 다 기재하여야 합니다. 실제 거래 가격 등도 기재하여야 했죠. 예전에는 법인과 개인 간에 거래 신고하는 양식이 똑같아서 기재하는 것에 조금 불편함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법인 활용 저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투명성을 제고하고 실거래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고 양식을 좀 바꿨다고 합니다. 신고 양식은 뒷부분에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인의 등기 현황이나 특수관계 여부, 주택의 취득 목적에 대한 신고 사항들이 거래 신고서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법인 거래는 자금 조달 계획서도 제출해야 돼요. 아까 전에 법인은 어떤 거래를, 부동산을 하시는 경우, 법인 같은 경우에는 주택 거래 시에 모든 사항에 대해서 신고서를 다르게 작성하게 되고요. 법인 거래 시에 자금 조달 계획서도 무조건 제출하셔야 합니다. 법인이 주택의 매수자로 거래 신고 시에 주택의 매수자로입니다. 거래 신고 시 거래 지역 및 거래 금액과 무관하게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인을 활용한 부동산 불법 행위보다 실효성 있는 점검이 가능해질 전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기존에는 자금 조달 계획서는 규제 지역이 3억 원 이상, 비규제 지역은 6억 원 이상, 그 다음에 증빙 자료는 9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이제 개정이 되면 투기 지역, 규제 지역에서는 모든 거래와 비규제 지역에서는 개인 6억 원 이상, 법인에 대해서는 모든 거래에 대해서 자금 조달 계획서를 내야 됩니다. 증빙 자료는 투기과열지구, 증빙 자료 같은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 예전에는 9억 원 초과분만 이상했었는데 투기과열지구의 모든 거래로 바뀌었기 때문에 자금 조달 계획서와 증빙 자료에 대한 내용들은 숙지하셔서 내용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전에 영상으로 자금 조달 계획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한번 틀어드렸는데요. 요거 한번 참고해 보시고 향후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그 부분은 영상으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으셨던 내용이 좋으셨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금 조달 계획서 작성 대상이 정말 확대된 만큼 자금 조달 계획서 작성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고 미리미리 준비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네오비 동서남북TV 시청자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응원의 댓글 진짜 많이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네오비 동서남북TV 광미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